카드 명세서를 펼친 순간 숨이 멎었어요. 840만 원. 우리 생활비도 모자라. 애 학원비, 병원비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엄마도 외롭잖아. 순간 제 마음은 무너졌어요. 이해는 되지만 납득은 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럼 우리만 힘들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렸어요. 늙은이는 집에서 조용히 숨만 쉬고 있으란 말이야? 부부 사이엔 보이지 않는 금이 깊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가족은 과연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서윤이에요. 올해 38. 강동구 둔촌동에서 남편 준호, 그리고 9살 딸 하늘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직업은 파트타임 영어 강사예요. 아침엔 딸 학교 보내고, 오후엔 학원에서 중학생들 가르치고, 저녁엔 집안일 챙기는 게 제 하루였어요. 평범했어요. 그냥 평범한 30대 엄마의 삶이었지요. 특별히 불만도 없었고, 특별히 행복하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원래 조용한 편이에요. 학창 시절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말 없는 애로 통했지요. 남편 준호를 만난 것도 소개팅이 아니라 도서관 열람실에서였어요.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석 달을 같은 자리에서 공부했어요. 어느 날 준호가 커피를 건넸고 저는 고맙다고 웃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명절엔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필요할 땐 도움드리고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강옥순 여사님은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호주로 떠나셨어요. 시동생이 그쪽에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늘 둘이서, 아니 셋이서 조용히 살았어요. 하늘이가 태어나고 나서 삶은 조금 더 바빠졌어요. 밤마다 우는 아기 달래고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준호는 회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나 집에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가 버티면 됐으니까요. 딸이 자라면서 점점 여유가 생겼고 파트타임 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8년이 흘렀어요. 지난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그런데 뒤에 누군가 더 있었어요. 캐리어 끄는 소리가 들렸지요. 서윤아, 우리 엄마 오셨어. 준호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8년 만이었어요. 얼굴은 예전보다 여위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어머니, 어떻게? 며칠만 신세 좀 져야겠다. 괜찮지? 며칠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그날 밤 식탁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하늘이가 할머니를 처음 보는 건 아니었지만 기억은 희미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금방 친해졌어요. 시어머니는 하늘이 손을 잡고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하늘이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신나게 쏟아냈어요. 준호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어요. 어머니 앞에서는 늘 그랬어요. 착한 아들이 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지요. 저는 조용히 반찬을 덜어드리며 식사를 마쳤어요. 잘 먹었다. 요리 솜씨가 늘었구나. 시어머니의 칭찬에 저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감사해요.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준호와 단둘이 방에 들어왔을 때 저는 물었어요. 며칠 계실 거래요? 글쎄 1달, 2달. 아직 모르겠대. 호주에는 언제 돌아가시려고요? 그것도 모르겠대. 동생이랑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첫 주는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셨고, 낮엔 TV를 보시거나 하늘이와 놀아주셨어요. 저녁엔 함께 밥을 먹었어요. 별탈 없이 흘러갔어요. 하지만 2주째 들어서면서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택배가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옷 한두 벌이었어요.
그 다음엔 화장품이었어요. 그 다음엔 건강식품이었어요. 상자들이 현관 옆에 쌓였어요. 요즘 인터넷 쇼핑이 편하더라. 손가락만 까딱하면 다 오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상자를 정리했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외출하셨어요. 오후 2시쯤 나가셔서 저녁 6시에 돌아오셨어요. 손엔 백화점 쇼핑백이 가득했어요. 오랜만에 쇼핑 좀 했다. 나도 좀 살아야지. 그날 저녁 준호는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한 달 정도면 괜찮겠지. 조금만 참자. 그런데 통장 잔고가 이상했어요. 분명 지난달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생활비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외식비가 늘었어요. 택시비도 늘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가맹점 이름들이 보였어요. 저는 준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오셔서 조금 쓰시는 거겠지. 곧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어요. 3주째, 하늘이 학원비 납부일이 다가왔어요. 평소엔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는데, 그날은 잔액 부족 문자가 왔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급히 제 통장에서 돈을 옮겼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해요. 그래. 왜? 잘 모르겠어요. 확인 좀 해봐요. 준호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곤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제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건가? 옆에서 준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 다시 생각하자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미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작은 금이 생긴 것 같은 느낌. 아직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무엇이었어요. 며칠만 참으면 된다고 했는데 며칠이 이미 한 달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끝은 보이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리 집에 계셨어요. 며칠이라던 말은 어느새 기억 속으로 사라졌어요. 아침마다 우편함을 확인하는 게 두려워졌어요. 카드 사용 알림 문자가 하루에도 몇 통씩 왔어요. 처음엔 10만 원, 20만 원이었어요. 그러다 50만 원, 1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금액이 커질수록 제 심장도 빠르게 뛰었어요. 어느 수요일 오후였어요.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마이너스 통장 한도 80% 사용 중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이너스 통장은 비상용이었어요. 하늘이 급하게 병원 갈 때, 집에 큰 문제 생겼을 때를 위한 거였어요. 그걸 벌써 80%나 썼다니.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안 계셨어요. 외출하신 거였어요. 요즘 자주 그러셨어요. 오전엔 미용실, 오후엔 백화점, 저녁엔 친구분들과 식사. 어디서 그렇게 많은 약속이 생기는지 신기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켜서 카드 사용 내역을 천천히 확인했어요. 강남구 청담동 미용실 85만 원, 백화점 명품관 120만 원, 한정식 전문점 15만 원, 건강기능식품 60만 원, 택시비 하루에 3만 원씩. 손가락이 화면을 스크롤하는 게 힘들었어요. 숫자들이 계속 나왔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시어머니가 쓰신 금액을 계산해봤어요. 대략 400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집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이었어요. 거기엔 하늘이 학원비, 식비, 관리비, 통신비가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혼자서 그보다 더 많이 쓰신 거예요.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제 파트타임 수입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어요. 준호 월급이 500만 원. 합쳐서 650만 원으로 살림을 꾸려왔어요. 빠듯하지만 저축도 조금씩 했어요.
하늘이 대학 갈 때를 위해서요. 그런데 이번 달은 적자였어요.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저녁 7시쯤 준호가 들어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요즘 회사에 프로젝트가 많다고 했어요. 저는 준호가 구두를 벗고 거실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어요. 무슨 일인데? 이거 좀 봐요. 저는 핸드폰을 건넸어요. 카드 사용 내역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준호는 스크롤을 내리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한 달 동안. 준호는 한참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돌려줬어요. 그래도 엄마 오랜만에 오셨잖아. 그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 형편이 이렇게 여유롭지 않잖아요. 나도 알아. 근데 뭐 어쩌겠어. 엄마한테 돈 쓰지 말라고 할 순 없잖아. 준호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어요. 저한테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짜증 같았어요. 하지만 듣는 사람은 저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고 있어요. 조금만 참자. 곧 정리될 거야. 언제까지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계산했어요. 만약 이 상황이 2달, 3달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저축은 이미 바닥났어요. 마이너스 통장도 곧 한도가 찰 거예요. 그 다음엔 뭐가 남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하늘이 도시락 싸고, 아침 준비하고, 시어머니 식사 챙기고, 아무 일 없는 척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점심때쯤 시어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셨어요. 화장을 꼼꼼하게 하시고, 새로 사신 옷을 입으셨어요. 목걸이도 새 거였어요. 어디 가세요? 친구들이랑 식사하기로 했어.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이야. 몇 시에 들어오세요? 저녁 전에 놀게. 시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나가셨어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제야 긴 한숨을 쉬었어요. 오후 수업이 있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학생들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칠판에 쓴 문장에 오타도 있었어요. 평소 같지 않은 제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수업을 마치고 학원 사무실에 잠시 앉았어요. 동료 선생님이 커피를 건넸어요. 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시댁 문제를 남한테 말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창피하기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봐야 했어요. 카트를 밀며 매대를 둘러봤어요. 평소엔 고민 없이 담았던 물건들이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가격표가 유난히 크게 보였어요. 고기는 포기했어요. 대신 두부를 샀어요. 과일도 비싼 건 빼고 사과만 몇 개 담았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승인 거절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결제는 됐어요.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칼질을 하다가 문득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저녁 6시,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금방 다 돼. 하늘이는 방에 가방을 던져두고 거실로 왔어요. TV를 켰어요. 만화 채널이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위로가 됐어요. 저녁 7시 반, 준호가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8시가 넘어서야 돌아오셨어요. 손엔 또 쇼핑백이 있었어요. 오늘 백화점에서 세일하더라. 마침 필요한 거 있어서 샀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였어요.
식탁을 차렸어요. 네 명이 둘러앉았어요.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별로 없었어요. 하늘이만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우리 반에 새로 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 어디서 왔는데? 부산에서 왔대요. 말투가 재밌어요. 시어머니는 하늘이와 이야기하는 동안 편해 보였어요. 웃음도 많았어요. 손녀가 좋으신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좋아할 수도 없는 감정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내가 할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할 테니까 넌 좀 쉬어. 시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섰어요. 저는 자리를 비켜줬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알아요. 그냥 상황을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형편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걸까요? 그날 밤 준호와 다시 이야기했어요. 침대에 누워서요. 여보, 정말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우리 형편 얘기요. 지금처럼 계속 지출하시면 안 된다고. 준호는 한참 침묵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아. 근데 어떻게 말해?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여유롭지 않다고. 엄마 자존심 상하실 텐데. 그럼 우리만 힘들면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세게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요.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피하면 안 되는데. 누군가는 말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왜 저여야 하나요?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한테 돈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요? 주말이 다가왔어요. 토요일 오전, 저는 하늘이와 함께 마트에 갔어요. 카트를 밀며 아이 손을 잡았어요. 하늘이가 과자 코너에서 멈췄어요. 엄마, 이거 사줘. 다음에, 왜? 지난번에도 다음에라며. 지금은 안 돼. 하늘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속상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제 마음도 아팠어요. 과자 하나 못 사주는 엄마가 된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관 앞에 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이번엔 큰 상자였어요.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상자를 현관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무거웠어요.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아, 왔구나. 내 거 왔네. 뭐 시키셨어요? 운동기구. TV에서 봤는데 좋다고 하더라고. 가격이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카드 명세서에 나올 테니까요. 저는 장 본 걸 부엌에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준호가 말하지 않으면 제가 말해야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려야 했어요. 어떻게든요. 다음날 일요일 오후 저는 기회를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준호와 하늘이는 밖에 나갔어요. 둘만 있는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저는 용기를 냈어요. 요즘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요. 조금만 아껴 쓰시면 안 될까요?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내가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니? 그게 아니라 우리 형편이 여유롭지 않아서요. 그럼 내가 눈치 보며 살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내가 돈 있어. 내 돈으로 쓰는데 왜 내가 간섭해? 카드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알았어. 앞으로 조심할게.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잘못 말한 걸까요? 아니면 제대로 말한 걸까요? 잘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저녁을 안 드셨어요. 방에만 계셨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준호가 화낼 것 같았어요. 저한테요.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게 맞나 싶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냥 참고 살아야 했을까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월요일 아침, 우편함에서 카드 명세서가 도착했어요. 두껍고 무거웠어요. 평소보다 훨씬요. 손에 들고 있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나쁜 예감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봉투를 뜯었어요. 첫 장을 넘기자마자 숨이 멎었어요. 총 결제 금액 840만 원.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봤어요. 숫자는 그대로였어요. 평소 우리 가족 카드 사용액은 300만 원 안팎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800만 원이 넘었어요. 500만 원이 더 나간 거예요. 한 달 만에요. 손이 떨렸어요. 명세서를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미용실, 백화점, 식당, 건강식품, 온라인 쇼핑몰. 대부분 시어머니가 쓰신 거였어요. 날짜와 장소가 다 기억났어요. 외출하셨던 날들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하지? 이번 달 준호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제 수입도 보태야 했어요. 그래도 부족했어요. 저축했던 돈을 깨야 했어요. 하늘이 대학 학자금으로 모아둔 거요. 그날 오후 수업을 하다가 학원장님한테 불려갔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자 학원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서윤 선생님,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요즘 수업에 문제가 있다는 학부모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문제요? 수업 진도가 늦어지고 학생들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신다고요.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죄송해요. 요즘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알겠어요. 하지만 학원은 학부모들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정신 좀 차려주세요.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이러다 일자리까지 잃는 건 아닐까. 불안이 밀려왔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또 외출 중이셨어요. 거실 탁자 위에 쇼핑백이 놓여 있었어요. 새로 사신 핸드백이었어요. 가격표가 붙어 있었어요. 180만 원.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180만 원. 하늘이 학원비 석 달치였어요. 제가 한 달 벌어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호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거였어요. 얼굴이 어두웠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회사에서 잠깐 나왔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준호는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문자 메시지였어요. 카드사에서 온 거였어요. 이거 봤어? 네. 오늘 명세서 받았어요. 800만 원 넘게 나왔더라. 어떻게 한 달에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준호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화가 난 건지, 지친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저도 놀랐어요. 대부분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알아. 내역 다 봤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호는 한참 침묵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죠.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럼 우리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잖아.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처음이었어요. 결혼하고 준호가 저한테 소리 지른 건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어요.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준호는 원래 담배를 안 피웠어요. 몇 년 전에 끊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피우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칼을 들고 물을 썰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8시쯤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밝은 표정이었어요. 손엔 또 쇼핑백이 있었어요. 다녀왔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베란다에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셨는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이만 밥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하늘이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금방 말을 멈췄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밤 엄마한테 얘기해야겠어. 정말요? 이러다간 우리 집안 망해. 어쩔 수 없어. 준호의 표정이 단단해져 있었어요. 결심한 얼굴이었어요. 9시쯤 준호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하늘이는 자기 방에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한참 후 시어머니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작았어요. 그러다 점점 커졌어요. 그래, 내가 돈을 많이 썼다. 그게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화가 나신 거였어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요.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형편, 너희 둘이 다 벌잖아. 그 정도면 넉넉하지. 넉넉하지 않아요. 아껴 써야 돼요. 내가 평생 살면서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본다. 자식한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러움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도 좀 이해해 주세요. 뭘 이해해. 늙은이는 집에서 조용히 숨만 쉬고 있으란 말이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럼 뭔데, 내가 돈 쓰는 게 그렇게 싫으면 나가라고 하지 그래. 엄마, 알았어. 내가 나갈게. 이 집에서 나가면 되잖아. 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다 내 짓이지. 내가 준호한테 뭐라고 했겠지. 어머니, 말하지 마. 다 알아.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어요. 쾅 하는 소리가 컸어요. 준호도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준호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다시 담배를 피웠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우리 집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각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 누운 준호도 뒤척이고 있었어요. 둘 다 잠들지 못했지만 대화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지나도 문이 닫혀 있었어요. 저는 노크했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드실 거 문 앞에 놓아둘게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쟁반에 밥과 국을 담아 문 앞에 놓았어요. 하늘이를 학교에 보내고 혼자 집에 있었어요. 오늘은 오후 수업만 있었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켜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11시쯤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평소와 달랐어요. 나이 들어 보이셨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저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현관으로 가셨어요. 외출복을 입으셨어요.
어디 가세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쌀쌀한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신발을 신고 나가셨어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6시, 7시, 8시. 시간이 흘렀지만 시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어요.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엄마는?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아침부터 나가셨는데 전화해봤어? 받지 않으세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되지 않았어요.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 가신 거야? 준호의 목소리엔 불안이 묻어 있었어요. 9시가 넘었어요. 10시가 됐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오지 않으셨어요. 준호는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현관 쪽을 계속 쳐다봤어요. 11시쯤 준호가 말했어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벌써 12시간이 넘었어.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의 핸드폰이었어요. 시동생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호주에 계시는 분이요. 형, 우리 엄마 거기 계세요? 응. 왜? 엄마가 호주로 돌아오시겠대. 비행기표 예약했대. 뭐,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언제? 내일 모레. 표 이미 끊었대. 전화가 끊겼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저를 봤어요. 엄마가 호주로 돌아가신대. 갑자기요? 그래.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정이 넘어서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얼굴이 지쳐 보였어요. 눈이 부어 있었어요. 우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준호가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저었어요. 말하지 마. 나 피곤해.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이 닫혔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캐리어를 꺼내 옷을 넣으셨어요. 최근에 사신 물건들도 챙기셨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다가가지 못했어요. 준호는 회사를 반차 내고 집에 있었어요. 어머니 방을 들락날락했어요. 엄마, 진짜 가실 거예요? 응, 조금만 더 계시면 안 돼요? 싫어. 짧은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점심 무렵, 저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캐리어 정리를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으셨어요. 잘못한 거 알면 됐어.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사실대로 말한 거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늙은이가 돈 쓰는 게 짐이 되는 거 맞아. 내가 철없었지.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맞는 말이야. 시어머니는 짐 싸는 걸 멈추고 침대에 앉으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어요. 저도 문 앞에 서서 말없이 있었어요. 나도 알아. 내가 너무 썼다는 거.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호주에서 혼자 있을 때 너무 외로웠거든.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둘째 식구들이랑 사는 게 쉽지 않았어. 손님처럼 눈치 보고 살았지. 그래서 한국 오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말을 멈추셨어요. 손으로 눈가를 훔치셨어요. 나도 사람이야. 예쁘게 보이고 싶고 친구들 만나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고. 그런데 그게 너희한테는 짐이었구나. 어머니, 괜찮아. 내가 철이 없었어. 이제 알았으니까. 시어머니는 다시 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마지막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식탁이 조용했어요. 하늘이만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가지 마. 하늘아, 할머니 나중에 또 올게. 언제? 글쎄, 나중에.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제 옆에 서셨어요. 서윤아, 네, 어머니.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사과였어요. 저는 손을 멈췄어요. 내가 너무 생각 없이 굴었어. 너희 형편도 생각 안 하고. 아니에요. 저희도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나도 늙으니까 인정받고 싶더라.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꾸미고 돈 쓰고 그랬나 봐.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처음으로 이해가 됐어요. 외로움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요. 나이 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어머니도 힘드셨죠. 응. 많이 힘들었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늦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떠나셨어요. 공항까지 준호가 모셔다 드렸어요. 저와 하늘이는 현관에서 인사했어요. 잘 가세요, 어머니. 응. 너도 건강해라. 시어머니는 하늘이를 안아주셨어요. 한참 동안요. 그러고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정확히 모르겠었어요. 미안해서인지, 안도해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 방문을 열어봤어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침대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메모였어요. 시어머니 글씨였어요. 카드값은 내가 호주에서 보낼게. 걱정 마. 그리고 미안해. 저는 메모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저녁에 준호가 돌아왔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엄마 잘 보냈어. 그래요. 공항에서 많이 우시더라. 준호도 눈이 붉었어요. 운 것 같았어요.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뭐가요?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나는 그냥 피하기만 했잖아. 아무것도 안 했어. 저는 준호 손을 잡았어요. 나도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려고 안 했어요. 우리 다 잘못했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봤어요. 제대로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준호가 물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한참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뭘? 우리 가족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카드빚도 남아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요. 준호와 함께라는 거요. 그리고 언젠가 시어머니와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번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어둠이 천천히 물러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은 조용했어요. 아침마다 3명만 식탁에 앉았어요.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어요. 카드빚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800만 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했어요. 저는 학원에 추가 수업을 요청했어요. 주말반까지 맡았어요. 준호도 야근을 자청했어요. 둘 다 벌어야 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집 가는 중이요. 왜요? 구청 상담센터 좀 들러볼까 해서. 같이 가자. 무슨 상담? 가게 재정 상담. 무료래. 예약했어. 준호가 먼저 알아본 거였어요. 놀라웠어요. 평소 같지 않았거든요. 상담센터는 구청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우리는 나란히 앉았어요. 선생님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 가게가 좀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우리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 일도, 카드빚도, 마이너스 통장도요. 부끄러웠지만 숨기지 않았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차근차근 들으셨어요. 그러고는 계산기를 두드리셨어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셔야 해요. 카드 할부 전환하시고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 줄이세요. 그럼 이자가 더 나오지 않나요? 당장은 그래요. 하지만 관리가 가능해져요. 더 늘어나는 걸 막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은 종이에 숫자를 적으며 설명하셨어요. 월별 상환 계획을 짜주셨어요. 생활비 항목도 다시 정리해 주셨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정상화될 거예요. 힘들겠지만 가능해요. 정말요? 네. 부부가 함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길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막막하기만 했던 게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커피 한잔 할까? 준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조용한 곳이었어요. 미안해. 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왜요? 혼자 다 짊어지게 해서. 나는 그냥 피하기만 했잖아.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엄마한테서 연락 왔어. 호주 도착했대. 잘 계시래요? 응. 동생이랑 얘기 좀 했대. 앞으로 따로 살기로 했대. 그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엄마가 그러시더라. 돈은 조금씩이라도 보내겠대. 억지로 받으라고. 어머니가요? 응. 자기 잘못이라고. 책임지고 싶다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손이 따뜻했어요. 다음 주부터 저는 계획대로 움직였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2개 쌌어요. 제 거랑 하늘이 거요. 외식비를 줄이기로 했거든요. 장 볼 때는 목록을 작성했어요. 필요한 것만 샀어요. 충동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마트 전단지를 꼼꼼히 봤어요. 할인하는 날을 체크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어요. 절약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준호도 달라졌어요. 회사에서 야근 수당을 받아왔어요. 주말엔 집안일을 도왔어요. 청소기도 돌리고 설거지도 했어요.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정겨웠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카드값 첫 할부금을 냈어요. 통장 잔고가 확 줄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짧게라도 썼어요. 오늘 뭘 했는지, 얼마를 썼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요. 일기를 쓰다 보니 제 마음이 정리됐어요. 화났던 것도, 서러웠던 것도 글로 쓰면 조금 가벼워졌어요.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외로웠을 뿐이다. 나도 언젠가 늙으면 알게 될까. 그 마음을. 2달째 준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제안했어요. 우리 산책 좀 할까? 지금요? 응. 오랜만에 둘이. 하늘이는 숙제하고 있었어요.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나왔어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어요. 저녁 바람이 시원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요즘 생각해봤어. 뭐려? 가족이 뭔지, 함께 산다는 게 뭔지 결론 났어요? 잘 모르겠어. 근데 완벽할 순 없는 것 같아. 저는 준호를 봤어요. 맞아요. 완벽할 순 없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닐까? 계속 노력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한참을 걸었어요. 말없이요. 그냥 나란히요. 3달째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잘 지내니? 나는 괜찮아. 돈 조금 보냈다. 꼭 받아라. 통장을 확인했더니 2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담긴 돈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며칠 뒤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서윤아, 네, 어머니. 그동안 미안했다. 괜찮아요. 저도 죄송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컸어. 이제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예전과 달랐어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변명이 안 돼. 앞으로 잘할게. 다음에 한국 가면 다르게 할 거야. 언제 오실 건데요? 내년쯤. 그때는 미리 말하고 갈게. 그리고 돈도 조금씩 모아갈게.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고마워, 서윤아. 전화를 끊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어요. 4달째 저는 예전 생활비 수준을 맞출 수 있었어요. 할부금 내고도 조금 남았어요. 그 돈을 저축 통장에 넣었어요. 5천 원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준호와 저는 매주 토요일 아침에 회의를 했어요. 가계부를 함께 보며 지출을 점검했어요. 다음 주 계획도 세웠어요. 이번 주는 잘했네. 다음 주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 격려했어요. 함께 하니까 힘이 났어요. 5달째 저는 상담센터 선생님을 다시 만났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두 분이 노력하신 거예요. 이대로만 가시면 곧 정상화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오랜만에 과일을 샀어요. 사과랑 배요. 하늘이가 좋아하는 거요. 계산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고요. 아직 멀었지만 나아지고 있다고요. 집 앞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벤치에 앉고 싶어졌어요. 잠깐 쉬고 싶었어요.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파랗고 맑았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아무거나 좋아. 같이 먹으면 다 맛있어.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어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서로 애쓰고 함께 노력하면서 해결해 나간다는 거. 그게 가족이라는 걸 배웠어요. 다음 날 아침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어요. 하늘이 깨우고 아침 만들고 학교 보내고 평범했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그 평범함이 소중했어요. 당연하지 않았거든요.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였어요.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할 수 있어. 밖으로 나갔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좋은 날씨였어요. 학원으로 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랗고 높았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냥요. 이유 없이 행복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